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상표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외 상표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가능한 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에다가 상표 등록을 받는 경우를 이제 처음에 신청하는 거를 출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원. 그러면 해외 등록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고 해도 그거는 해외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이거를 이제 속지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그 나라에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한국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외에도 그런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마다 저희 같은 변리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해외 대리인한테 해외에도 변리사가 있겠죠. 그쪽에 의뢰를 해서 등록받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이제 파리 조약 루트라고도 합니다. 개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마드리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상표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해외 상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마드리드가 싸다고 할 겁니다. 비용이 싸고. 근데 이제 개별 국가랑 마드리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드리드는 이게 이제 전산으로 처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지만 국가가 적거나 그러면 비용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건 뒤에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나라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국가라든지 러시아 뭐 국가에도 여러 개가 연합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통합특허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벨기에라든지 룩셈부르크 이런 경우도 그 나라 자체는 없고 별도의 특허청이 있습니다. 그럼 그 특허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별 국가로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마드리드로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큰 줄거리는 개별과 마드리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개별 국가라는 거는 파리 루트라고 해서 파리 조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리 루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출원이니 뭐 이걸 직접 하시기는 어렵고 대리인을 통하게 됩니다. 저 같은 윤영근 변리사, 우리 변리사에게 연락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각 나라별로 대리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 거래하는 데가 있고 여러 대리인이 있으면 또 저렴한 데를 찾아서 한다거나 잘하는 대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국별로 보통은 영어로 하지만 이제 뭐 중국 같은 데는 중국어로 출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별개로 하는 걸 개별국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알아보시게 되면 마드리드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처음에 전산으로 하게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자, 해외 대리인을 처음에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해외 비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항상 해외 대리인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국에서 우리 출원을 한다. 특허청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게 KIPO가 이제 한국 특허청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와이포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돼 있죠. 와이포 국제사무국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걸 전산으로만 쭉 하게 되고요. 각 나라별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 나라나 하는 건 아니고요. 마드리드가 안 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뭐 대만이라든지 뭐 홍콩 일부 국가는 마드리드가 안 됩니다. 그거는 개별국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마드리드가 되는 데는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마드리드는 3개국 이상 할 때 저렴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서 심사할 때까지도 대리인을 쓰지 않아요. 해외 대리인을.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해외 대리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절 이유 없이 등록될 때 마드리드가 제일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를 어떤 걸 할 거고 국가가 어디냐, 국가가 몇 개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마드리드가 나올지 개별이 나올지 안내를 해드리게 되죠. 해외 상표를 진행할 때 체크할 사항은 당연히 국가가 나와야 됩니다. 국가가 한 개국만 한다든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게 낫겠죠. 3개국 이하에서는 마드리드가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결정을 하면 비용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표는 항상 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야가 이게 1류에서 45류까지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것도 뭐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동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해외 상표 그 국가에 선행 상표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출원 비용보다도 더 비쌉니다. 여러 가지 다른 뭐 인터넷 조사도 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를 간단하게 조사하는 게 아닌 이상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 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기업 정도에서만 주로 하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좀 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출원을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등록 후에 사용을 할지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등록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실제 그 해외 국가에서 사용할지를 꼭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을 잘 짜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필리핀 몇 가지 국가들은 사용을 안 하면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료를 내려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누가 취소를 걸어야지만 취소되지 사용 안 했다고 해서 저절로 상표권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때 이런 것들 5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절차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비용적인 거. 그 다음에 개별국 출원의 장점은 마드리드 출원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서로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드리드 출원이 장점과 단점을 보시게 되면 개별국 출원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드리드 출원으로 하면 장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 국가를 하나의 그냥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국내 대리인 변리사한테만 의뢰하시면 요거를 마드리드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많은 국가를 하다 보니까 막 100여 개를 한 번에 마드리드 출원한 적도 있고 이거 마드리드 출원은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리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험이 없거나 그럼 당연히 못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산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편리합니다. 사무관리 같은 것들을 국제사무국에 홈페이지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지만 어쨌든 심사하는 거는 그 국가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와이폰은 그냥 관리를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각 나라별로 막 물어볼 필요 없이 요 전산으로 확인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확인을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제일 좋은 게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절 이유 없이 등록될 때 제일 좋은 게 마드리드 시스템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되고요. 한 50% 가까이 이상도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드리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마드리드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꼭 변리사랑 상담을 하시고요. 자, 상표권 취득 파악이 아까도 와이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이 쉽고요. 파악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뭐 러시아라든지 뭐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막 2, 3년이 지나도 연락도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마드리드가 되는 곳이라면 마드리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길어도 1년 8개월 내에 연락이 없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등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드리드가 장점이 많아서 마드리드를 활용하도록 많이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으니까 좀 마드리드가 조금 꺼려하는 게 있겠죠. 장점만 있으면 다 마드리드 하는데 개별국을 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마드리드로 할 때는 항상 한국에 이미 상표가 신청이 되거나 등록된 게 있어야 되고요. 한국 상표가 안전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상표가 출원 중이라는 거는 아직 등록이 안 됐다는 건데 만약에 거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드리드 출원하는 마드리드 출원도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에 아까 거절 이유가 없을 때 좋지만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여전히 해외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요건 건 이제 저 같은 변리사가 체크를 할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절차적으로 엄격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해외 상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 출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마드리드 추천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고려해서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전문 변리사에게 문의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윤영근 변리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또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은 내 컨텐츠 많은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